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그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의 보수와 음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십진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십진수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0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뺄셈을 하면서 음수라는 것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그 자연수에서 0이라는 숫자가 수 속에 들어오고, 음수라는 게, 사실은 음수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잖아요. 사과 1개, 2개, 3개 이거는 있지만, 사과가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2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수고, 굉장히 계산 속에서 뭔가 특별한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사고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음수라는 게, 0이라는 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십진수에서 0과 음수를 생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컴퓨터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음수를 다루게 됩니다. 자, 컴퓨터에서 음수를 다루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보수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해보수를 위해서 보수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음수라는 것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산자에서 그 비트 연산을 할 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것처럼 5라는 자연수를 이진수로 표현을 해주면은 101이 되죠. 자, 2의 0승 1의 자리, 여기는 두 번째니까 2의 1승 2의 자리고, 얘는 2의 제곱 4의 자리죠. 4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십진수로 5라는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5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하면은 0이 되는 거죠. 자, 5라는 값이 있습니다. 5라는 값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5라는 값을 빼주면, 거꾸로 말해서 마이너스 5를 더해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더해주면 0이라는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얘를 어떻게 처리해주면 될까?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지 모든 자리가 다 0이라는 값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죠. 우리가 여기다 뭘 더해도 얘 4개가 그냥 다 0이 되는 그걸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뭘 더해서 맨 마지막 자리를 1로 만들면서 나머지를 0으로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럴 수는 있죠. 자, 보세요. 여기를 0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다 0으로 만들 수 있는 이진수는 없어요. 여기는 가장 작은 수도 0000인데 0100에다가 0000을 더하면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오죠. 0101이. 이건 0000이 아니잖아요. 어떤 수를 더해도 이진수에서 모든 자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0이거나 1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각각의 자리는 0 또는 1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0000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맨 앞에 자리에다가 1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선 1의 보수입니다. 보수, 컴플리먼트라고 하는데요. 0, 1, 0, 1을 각각의 비트를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줍니다. 0을 1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자, 0을 1로 바꿔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컴퓨터가 좀 갑자기 제가 좀 잘못 눌렀네요. 잘못 눌렀는데, 자, 다시 제자리로 갈 때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보수라는 게 0과 1, 그
이진수에 있어서 각각의 자리들이 0과 1을 이렇게 쭉 가지게 되는데 0과 1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 이렇게 바꿔주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0으로 바꿔줍니다. 1과 0을 서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이것들을 서로 더하게 되면은 최종적인 결과값은 어떻게 되죠? 1과 0을 더했을 때 1이 되죠. 0과 1을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1과 0. 어쨌거나 1과 0을 양쪽 둘 다 0일 때는 1로, 1일 때는 0으로 바꿨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1이 되겠죠. 각 모든 자리는 1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 4개의 방이 있을 때 모든 방은 1로 다 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더 더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에다가 1을 더 더해보면 여기다 1을 더하면 1과 1이 더해지니까 이 자리는 0이 되면서 1이 앞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1과 1이 더해지니까 여기는 최종적으로는 0이 되면서 또 다시 앞으로 1이 넘어가겠죠. 1과 1이 더해져서 0이 되면서 앞으로 1이 넘어갑니다. 1과 1이 더해져서 0이 돼서 앞으로 1이 넘어가죠. 그래서 1, 0, 0, 0, 0이라는 값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건 10000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여기에서 맨 마지막 자리에다가 1을 더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1010이었는데 여기다 1을 더해줬더니 1011이 됐어요. 그리고 0101에다가 1012를 더해주면 맨 뒷자리들은 다 0이 되고 맨 앞에 하나만 1이 되는 이런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숫자를 다룰 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비트가 있는 거예요. 방의 개수가 있는 거예요. 방의 개수를 넘어가게 되면 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립니다. 이 1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1을 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4개들만을 이 4개만 가지고 숫자를 계산을 해줘요. 4개만 가지고 값을 계산을 해주니까 0이라는 값이 나오죠. 즉 0101에다가 1011 1011은 4개 비트를 각각 바꾼 거 1010에서 1을 더해주는 거 그렇죠. 1011 4개의 비트를 바꾼 데다가 1을 더해준 이 값을 원래 숫자에다가 더해주면 0이 된다. 0이 된다. 자, 그러면 이것에다가 이걸 더해주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5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0이 되는 이 수는 마이너스 5라고 쓸 수가 있겠죠. 5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더니 0이 됐다. 그러면 이 숫자는 우리가 마이너스 5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5니까 5에다 마이너스 5를 더해야지 최종적인 결과값이 0이 되는 거잖아요. 5에다 어떤 수를 더했더니 0이 됐다. 즉 이 어떤 수는 5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수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5를 만드는 방법은 각각의 비트들을 다 반전시켜주고 거꾸로 해주고 0은 1로 1은 0으로 해주고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1을 더 더해주는 거. 얘를 이해보수라고 불러요. 얘를 이해보수라고 부릅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죠. 5라는 값은 이진수로 0, 1, 0, 1이 됩니다. 0, 1, 0, 1이고요. 얘를 각각의 비트를 바꿔준 게 그냥 보수 혹은 1의 보수라고 합니다. 1의 보수는 1, 0, 1, 0. 각각의 비트들을 0일 때는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보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을 더해줍니다. 여기다 1을 더해주면 1, 0, 1, 1이 되고 얘가 2의 보수가 됩니다. 즉 5라는 값이 있고요.
5에 대한 보수는 5에 대한 1의 보수는 1010이 되는 거고 5라는 값에 대한 2의 보수는 1011이 됩니다. 2의 보수라는 얘기는 5라는 값에다가 이 값을 더했을 때 0을 만들어주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자, 0을 만들어주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얘는 여기가 5면은 얘는 마이너스 5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의 보수는 어떤가요? 여기에서 지금 1이 빠진 거죠. 얘보다 1이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얘는 굳이 계산을 하면 사실은 이게는 계산을 할 의미는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됩니다. 자, 얘를 좀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좀 보기 좋게. 우선 10진수의 5라는 값을 이진수로 바꾸면 01, 01이 됩니다. 그리고 이 5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수, 그 수는 곧 10진수로 따지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걸 이진수로 계산을 해줬더니 1의 보수를 만들고 1의 보수를 만든 거에다 1을 더해서 2의 보수를 만들었더니 이것과 이걸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걸 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1이 더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1의 보수가 됩니다. 얘를 컴플리먼트라고 해요. 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트 연산자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비트 연산자도 PC 쪽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C 언어나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것들 쓸 때는 좀 많이 사용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나중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물론 파이썬에서도 이 연산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비트 엔드 연산자가 있고 비트 오어 연산자, 비트 XOR 연산자, 비트 반전 연산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은 이제 비트 연산자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비트 연산자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값이 있을 때 그 값이 뭐 5라는 값이 있어요. 5라는 값이 실제로 이진수로 따지면은 1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자리에 몇 개죠? 다시 해볼게요. 5라는 값이 이진수로 따지면 101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이진수로 따지면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8개의 자리에 지금 나눠지는 걸로 해볼게요. 1 뒤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 3이라는 값은 0, 1, 1이 되죠. 자, 1, 2. 그래서 2와 1을 더했으니까 3이 되는 거죠. 3이라는 값은 이렇게 또 다시 그려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8개의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맨 뒤에 있는 거 2개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0이 될 겁니다. 자, 5와 3에 대해서 우리가 10진수로는 5, 10진수로는 3인데 이진수로 따지면은 5는 101이고요. 3은 11이에요. 앞은 다 0이고요. 얘를 비트 엔드 연산자 얘를 가지고 이 엔드 기호를 가지고 써주게 되면 엔드 연산자의 특징은 둘 다 참일 때 참이다 라는 거예요. 자, 1과 1 둘 다 참일 때 결과가 1이 나오는 게 비트 연산자입니다. 엔드 연산자입니다. 엔드. 오어 연산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여러분들 그 키보드 보면은 엔터키 바로 위에 보면은
그 원표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이제 그게 지금 이겁니다. 5어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참이 되는 게 5어 연산자예요. 자, 여기 맨 끝에 있는 자리를 한번 볼까요? 여기 맨 끝에 있는 자리 1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맨 끝에 있는 자리 5에 대해서는 맨 끝자리가 1이에요. 3에 대해서도 맨 끝자리가 1이에요. 그러면은 비트 AND 연산자, 각각의 비트, 맨 끝에 있는 비트 두 개를 가지고 AND 연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1과 1에 대해서 AND 연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참이니까 1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0과 1에 대해서 AND 연산을 해주면은 여기는 얘는 0이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거짓과 참을 AND 연산을 해주면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고, 여기도 거짓이 되는 거고, 나머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비트 AND 연산자를 가지고 5와 3을 연산했을 때 결과는 001, 즉 1이라는 값이 최종적인 결과 값이 나옵니다. 자, 비트 5어 연산자를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요? 1과 1일 때는 1이 될 거고요. 자, 이거는 AND 연산을 가지고 5와 3을 해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여기는 비트 5어 연산자를 가지고 5와 3을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맨 끝에 있는 건 1일 거고요. 0과 1, 둘 중에 하나만 참이라도 참이 되는 거니까, 자, 얘도 1이 될 거고요. 1과 0, 여기도 1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앞쪽은.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1, 1, 1이에요. 얘는 1, 얘는 2, 얘는 4. 4, 5, 6, 7. 결과는 10진수로 따지면은 7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2진수로 따지면은 1, 1, 1이 되는 거고요. 비트 AND 연산, 비트 5어 연산 두 개가 됐습니다. XOR 연산은 얘는 좀 5어 연산은 5어 연산인데 약간 좀 특이한데요. 뭐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 참이 된다라는 게 XOR예요. 다시 말해서 자, 1과 1은 둘 다 참이죠. 그럼 얘는 거짓이 돼요. 0과 1은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죠. 이럴 때는 참이 돼요. 자, 1과 0, 얘도 참이 돼요. 앞에 있는 건 둘 다 거짓이니까 이제 다 거짓이에요. 이게 지금 5와 3에 대한 비트 XOR 연산입니다. 얘를 계산을 해주면 0, 1, 1, 0이 돼요. 그럼 얘는 2, 얘는 4. 결과는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10진수로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연산을 5와 3에 대해서 AND 연산, 5어 연산, XOR 연산 이런 거를 내가 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다. 아마 대부분 제가 생각해도 별로 할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가끔 쓸 때가 있기는 합니다. 나중에 정말 가끔 쓸 때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비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은 숫자를 가지고 쓰진 않아요. 5와 3, 뭐 5와 7, 뭐 13과 27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런 연산을 하지는 않고 어떤 계산돼서 나와 있는 어떤 값의 몇 번째 비트가 1인지 0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비트 연산자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 반전 연산자라고 해서 이렇게 물결 표시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는 2의 보수값을 뭐 만든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2의 보수값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보수값 컴플리먼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제가 2의 보수값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틀린 것 같네요. 보수값을 만들어요. 그냥 2의를 이걸 빼주세요. 그냥 보수값을 만듭니다. 그 값이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우리가 했었던 게 이거죠. 자, 5라는 값에 대해서
보수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각각의 비트들을 다 바꾼 값이 1의 보수였죠. 얘가 마이너스 6이었죠. 자, 5에 대해서 5라는 값에 대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를 넣어주면은 컴플리먼트를 구하는 이 연산이에요. 이 연산은 두 개의 피연산자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피연산자만 갖습니다. 5라는 피연산자를 갖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은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이진수로 0과 1이 바뀐 이 값을 지금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은 우리가 굳이 계산을 하면은 음수를 붙이고 5라는 원래 값에다가 1이라는 값을 더한 다음에 음수를 붙인 그 값이다 라는 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이 설명이죠. 자, 여기서 2의 이게 아닙니다. 그냥 1의 보수값입니다. 1의 보수값을 만든다. 이게 비트 반전 연산자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